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참다래 품목, 키위라고도 하죠. 이 품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다래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참다래의 경우에는 1과목에서 보험 기간, 과실이랑 나무에 대한 보험 기간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기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표준 수확량이랑 평균 수확량 산출할 때 이 제식 면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식 면적에 대한 개념들이랑 그리고 이 과목 관련해서 이제 PAO를 산정하는데 수확 개시 전이랑 수확 개시 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사 종류나 조사 방법에서 수확 개시 전이랑 수확 개시 후에 대한 방법들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확 감소랑 나무 손해, 그다음에 비가림설에 대한 보장이 있는데 비가림설에 대한 부분들은 대추에서 포도랑 참다래랑 대추를 이제 총괄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런 종합 과수에 나와 있는 나무랑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참다래에 관련되어 있는 그 생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봄에는 이제 참다래 꽃이 이제 개화를 할 거고요. 꽃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참다래가 이제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경과된 가을쯤에는 참다래 실질적인 이제 모양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난 10월달,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수확기에 도래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참다래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고 이게 넝쿨 식물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비가림설 관련돼서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 이제 포도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넝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식 면적이나 어떤 표본관 넓이를 구할 때 좀 차이점이 있어요. 표본관 넓이를 산정할 때 있어서 사다리꼴을 적용하는데 윗변에다가 그 다음에 아랫변을 이제 평균치를 내겠죠. 더한 값을 나누기 2를 한 값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이제 그런 표본관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산정식이 있다는 거. 뒷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참다래의 경우에는 이제 과실에 대한 부분, 나무에 대한 부분, 이제 비가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장을 해주고요. 나무랑 이제 비가림설에 대한 보장 기간은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과실인 이제 참다래의 경우에는 Y 플러스 1년에 맺은 과실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 기간은 꽃눈 분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점 단 Y 플러스 1년 11월 30일을 이제 초과할 수 없고요. 나무의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부터 Y 플러스 1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가림설도 기간은 같고요. 이 참다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무는 6월 30일 이후에 이제 어떤 고사나무나 나무 피해 입은 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는 참다래 꽃이나 참다래 결실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참다래에 대한 수확기 종료 시점은 Y 플러스 1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잠깐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봄, 여름 사이에는 이제 개화가 되어 있거나 이제 결실이 맺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끝난 6월 30일 이후에 이제 고사나무 조사를 이제 나무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수확 전후 조사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이 과목 관련해서 조사 방법을 보시면서 그 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대한 조사를 할 시기에 그 참다래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수확 전후에 있는 고사나무 주스 조사를 참다래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그 정도 선에서 보시고 이 과목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과 이제 보험료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참다래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종합 가수와 똑같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림설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어떤 포도나 대추는 18,000원, 19,000원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참다래의 비가림설은 아직 그 보험이 이제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에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5%랑 방제시설 할인율을 이제 적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률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의 할인 할증률에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인 5%, 그 다음에 1 빼기 방제시설 할인율까지 적용이 되는 게 참다래고요. 그리고 나무의 가격은 5분만 매우 참자에서 그때 참자할 때 그래서 5만원이고요. 그리고 좀 특징이 나무 손해 관련된 보험 요율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업무방법서에서는 좀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업무방법서가 개정이 되면 그 내용이 추가되는지 한번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그런 특징들은 없다고. 다음으로 이제 참다래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지급보험금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제 그 과실에 관련돼서 이제 수확 감소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무 관련해서 나무 손해 보장이랑 비가림설 관련해서 비가림설 보장이랑
비가림설 화재 위험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설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랑 그다음에 특약으로 이제 화재로 인한 위험 보장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한 비가림설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비가림설과 동일하는데 화재 손해는 이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림설에 대한 일반적인 보장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과 보험 가입 금액 중 이제 작은 금액을 이제 보험금으로 하고,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구조체나 피복제를 합친 거나 구조체만 했었을 때는 손해액이 10%인데 최저 30만원, 최대 30만원, 아니, 최대 100만원 한도. 그리고 이제 피복제의 경우에는 손해액이 10%인데 역시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한도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남은 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뭐 가피자, 피해율은 이제 피실 해서 이제 고사된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고요. 나무 자기부담 비율 5%로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감소 보장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 이제 가피자, 이제 미보상 감수량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대한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피해율은 역시 평수, 미평으로 다른 종합 과수랑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부담 비율도 역시 일반적인 과수랑 똑같이 10%에서 40%까지 적용이 되고, 10%형 가입조건, 15%형 가입조건, 그 다음에 나무 자기부담 비율 5%라는 거, 비가림설이랑 이제 피복제 단독사고일 때의 그 최저값 최대 한도, 그리고 비가림설에 대해서 화재가 손해는 이제 자기부담금을 미적용하는 거, 이제 특약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표준 수확량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다래의 경우에는 어떤 표준 수량의 1000으로 나누고요. 아마 이게 10아르당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곱하기 주수 곱하기 일주당 제식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사한 게 이제 유자 무화과도 이제 10아르당 수확량 곱하기 주수 곱하기 일주당 제식 면적 나누기 1000으로 하는 거 내용 이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면적을 이제 중요시하는 품목들을 보면 참다래랑 이제 포도가 있는데, 이제 포도의 경우에는 같은 참다래 같이 넝쿨 작물이잖아요. 아까 이미지에서 보셨다시피 이 넝쿨 작물이기 때문에 그 한 나무에서 어느 가지까지가 그 나무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어떤 주간거리, 열간거리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면적을 통해서 그런 이제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고, 그리고 감귤 또한 이제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적을 통해서 이 표준 수확량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포도랑 참다래 같은 경우는 넝쿨 작물로 해서 한 가지에서 어느 가지까지가 다 이 한 나무에서 나온 것들을 확인하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제식 면적이나 아니면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통해서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참다래랑 유사하다는 게 이 무화과, 유자인데, 이제 이 부분들도 어떤 제식 면적을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감귤, 감귤의 경우에도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감귤이나 포도가 이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총 실질적으로 업무 과목서에 나와 있는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 면적을 활용하는 것은 포도, 참다래, 그리고 참다래와 똑같은 유사한 무화과랑 유자, 그리고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감귤이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이런 부분을 암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평년 수확량 산출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계속 이 부분을 봐왔는데, 이 종합과수에 해당되는 참다래의 경우에는 A값, B값, C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B값은 표준 수확량에 관련된 부분일 거고, C값은 가입하는 해의 이제 표준 수확량이라는 내용이라는 거. A값을 이제 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과수, 그러니까 종합과수 이외의 어떤 포도나 적종 이 같은 경우는 이제 D값까지 활용하는데, 이 D값은 어떠한 기준이 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OD는 나중에 보실 때 A값, B값을 활용하고, 벼의 경우에는 A값, B값, C값, D값을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차근차근 평년 수확량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토탈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항으로 직전 5개년 중에 3년 이상의 보험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제 수확량의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그러니까 A값 산출할 때 해당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다래의 경우에는 조사는 이제 평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는 이제 평년 수확량을 하고, 최저 종합과수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최저 평년 수확량의 50% 이상을 이제 보존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작을 때는 평년 수확량의 50%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평년이랑 평년 수확량 50% 사이에 조사 수확량이 있을 때는 조사 수확량 값을 사용한다는 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고가 없거나 무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종합과수에 해당되는 첨단의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120%와 표준 수확량의 120% 중 큰 값을 사용한다는 거. 앞부분에 계속 보셨던 다음은 기출 5회에 출제되었던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참달에 관련돼서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2020년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문제를 보니까 2020년 표준 수확량이 8,200, 그럼 C값은 8,200이네요. 그럼 먼저 B값을 한번 구해보면, B값은 이제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전체에 가입을 했고, 1, 2, 3, 4, 다 8,200씩이네요. 8,200씩을 다 합친 값을 이제 5로 나누면 이제 8,200이 될 거니까 B값도 8,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A값 같은 경우는 평년이랑 조사를 이제 비교하게 될 건데, 거기서 자꾸 최소한 평년의 50%, 그 다음에 조사는 이제 평년을 넘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기준이잖아요. 봤더니, 이건 7,000일 거고, 비교해 봤더니, 평년 수확량이 50%보다도 안 되는 조사 수확량이, 그러면 이게 4,050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 무사고가 됐으면, 평년이랑 표준을 이제 비교해서, 큰 값에 120%, 그러면 이제 여기에 120% 곱하면 될 거고, 여기는 8,300에 120%가 될 거고요. 그리고 2019년을 봤더니 평년이랑 조사를 봤더니 조사가 더 크네요. 그때는 조사는 평년을 넘을 수 없고 이제 평년까지만 할 수 있다니까 8,400이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저값을 하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이제 평균치로 내면 되는 거죠. 암기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말로써도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B값 8,200, C값이 8,200 암산으로 아까 풀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A값은 이거 비교했을 때 7,000이 될 거고, 그 다음 2016년은 비교했는데 이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작기 때문에 50%인 4,050, 2017년도 보니까 무사고여서 더 큰 값이 8,200에 1.1 하면 이제 9,84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비교하니까 8,300에 1.1을 하면 9,960이 나올 거고, 2019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8,400이 되고, 그것 때문에 평균치는 8,800이어서 그런 이제 수치를 A, B, C 값을 구해서 그 수치를 대입을 하면 결과는 이제 8,800kg이 나옵니다. 네, 그냥 무난한 문제였고요. 6회에서도 이런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가 밭작물에서 나올지 과수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다음으로 이제 이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조사 종류 및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수확량 조사, 비가림설 조사, 고사나무 관련된 조사들은 기존에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이제 참다래를 포함한 다른 어떤 밤,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해서 밤, 참, 대매, 오유의 경우에는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할 시에 수확 개시 전 조사와 이제 후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피해율 선정할 때도 수확 개시 전 피해율이랑 수확 개시 후 피해율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낙과 피해 조사를 할 때 참다래부터 해서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의 경우에는 수확 개시 전 조사를 하지 않고요. 낙과 피해는 이제 수확 개시 후 조사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가림설 같은 경우 이제 포도, 대추, 참다래와 같이 똑같이 이런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사나무 조사의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수와는 틀리게 참다래의 경우에는 참다래 이제 나무에 대한 보장 종기가 있는 시점이 이제 6월 30일 이후인데 6월 30일 그 시점에 보면 어떠한 꽃눈이나 과실이 나무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확 전후 관련되어 있는 고사 주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수확 그 나무에 대한 보장 종료한 시점이 6월 30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과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수확 완료 전후에 대한 고사 주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참다래의 경우에는 품종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랑 고사 주수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고사 주수가 없는 경우에는 고사 나무 조사를 생략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이제 수확량 조사와 관련돼서 참다래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밤의 경우에는 전 시간에 보셨다시피 수확 전후가 똑같은데 착과피해, 낙과피해 조사를 수확 전후에 같이 하는데 표본은 100개 이상 추출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참다래의 경우에는 수확 개시 전이랑 수확 개시 후 조사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확 개시 전에는 이제 착과피해 구성 조사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면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 조사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 값을 2로 나눠서 그리고 높이를 곱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면적을 조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 개시 후에는 착과피해 뿐만 아니라 낙과피해 조사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중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수확량 조사할 때 그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던 내용들이고요.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과피해 조사 시에 전수 조사하는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인데,
먼저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를 해야 되겠죠. 뭐 태풍 피해 왔는지 그런 것들 보상하는 재해인지 심사를 하고 가서 봤더니 농지에 봤더니 낙과가 이렇게 다 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 낙과 수는 다 세야 되고요. 그다음에 품종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품종별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100개 이상 이제 표본 추출해서 품종을 뭐 A품종, B품종, C품종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비율만큼으로 이제 영어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품목별로 해서 과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중 조사는 이제 개수는 다 앞부분에서 보셨던 대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포복자 같은 경우는 뭐 품종별 20개 이상인데 농지당 30개, 그리고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농지당 60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품목별로 해서 어떤 피해 구성률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50% 피해인지 100% 피해인지 80% 피해인지 정상인지를 이제 구분해서 그 피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봤던 이 참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낙과수 중에서 100개 이상 표본을 추출하는데, 다음에 배우실 뭐 대추나 매실은 낙과 중에서 1000g 이상 표본을 추출해야 되고, 오미자의 경우에는 낙과 중 임의의 3000g 이상을 이제 표본을 추출해야 된다는 거. 유자의 경우에는 착화 피해 구성 조사만 하고 수확 개시 전에만 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따로 조사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해로 산정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참다리의 경우에는 이제 과중 조사를 할 때 어떤 개당 과중을 조사할 때 표본 과실에 있는 전체 과중의 합계를 표본 과실수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50g 이하에 대한 참다리 같은 경우 표본 과실 과중에 0.7을 곱한다는 거, 그리고 정상 과실은 1을 곱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한 것을 그 합계를 표본 과실수로 나누면 개당 평균 과중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량을 산정할 때 있어서는 어떠한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과수에 개당 과중을 곱하고요. 거기에서 각각의 착과 피해를 받았으면 1빼기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를 받았으면 1빼기 낙과 피해 구성률이고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주수가 있었을 때는 가입할 당시에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서 거기다 미보상 주수를 각각 구한 값을 다 더하면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확 개시 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수확량 조사는 앞부분에 보셨던 대로 해서 어떤 착과 피해에 대한 부분, 낙과 피해에 대한 부분들, 미보상 주수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수치를 곱해서 다 합친 값이 이제 수확량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과중 조사가 없거나 개당 과중이 없을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을 이제 수확량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감수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확 개시 후부터 감수량에 대한 부분 중요한데, 감수량을 구할 때는 1빼기 착과 피해 구성률이나 1빼기 피해 구성률이 아닌 말 그대로 착과 피해는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을 하는 거고, 감수량이기 때문에 피해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보상 주수가 아닌 피해 주수인 고사 주수를 이제 적용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떨어지고 달려있는 것들을 합친 것들을 고사 주수에다 곱해주고 거기에 과중을 곱한 다음에, 그리고 이때 사고가 아닌 그 전에 어떤 착과 피해에 관련된 피해가 있었으면 그 착과 피해 구성률만큼을 빼주는 값을 적용한다는 거. 그것들에 대한 값들을 다 합친 게 이제 감수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이제 피해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확 개시 후 관련돼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이제 밤, 참, 대, 매, 오인데요. 일반적으로 수확 개시 전에는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확량을 산출하게 되면, 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다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랑 수확량이랑 미보상 감수량을 통해서 피해를 선정하고, 그 피해를 통해서 지급보험금을 구할 수 있었는데, 수확 개시 후에는 누적된 감수량을 토대로 해서 피해를 산정하고 그 피해를 통해서 이제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수확을 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피해들 누적된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확 개시 후에는 어떤 기존에 이제 수확을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일부씩 수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초에는 이제 평년 수확량 기준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어떤 조사가 있어서 어떤 수확량을 봤더니 수확량이 이 정도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 일부 수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수확량을 합친 거에다가 이번에 감수가 돼서 감수량을 더해봤어요. 근데 이 값이 평년 수확량보다 초과가 되면 이 감수량을 수정해야 됩니다. 평년 수확량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차 수확량에서 기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에서 뺀 값에서, 그러면 이제 이쪽 한도로 해서 감수량이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차 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조사, 3차 조사도 있을 건데, 당연히 직전 수확량이나 그 총 합계를 그 다음 조사한 어떤 수확량이랑 감수량의 합계로 해서 비교했을 때 그 부분보다 더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2차, 3차, 4차가 됐든지 결국에는 평년 수확량보다는 넘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게 이 수학 개시 후에 대한 초과적인 개념들이세요. 그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은 그 앞부분에서 말로써 설명드렸던 부분을 그 별표에 나와 있는 계산 산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수학 개시 후 조사를 할 때 앞부분에 수학 개시 전에 조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앞부분에 조사한 게 없으니까 평년 수학량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년 수학량보다 작으면 그때 발생했던 감수량을 다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감수량만큼에 대한 미보상 비율을 정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곱해서 피해율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봤더니 평년 수학량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이 평년 수학량과 초과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 평년 수학량에서 이번에 있었던 수학량,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또 다른 수학량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평년 수학량에서 금차 수학량 더하기 이 기수학량만큼만을 감수량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차 감수량이 조정이 되는 거죠. 감수량이 조정된 부분을 미부상 비율을 곱해주면 이제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차 조사, 2차 조사 더 있었을 때는 최초에는 이게 2차 조사라고 금차 수학량이 이제 2차 조사라고 했었을 때 1차 조사보다도 작거나 같으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평년 수학량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평년 수학량을 넘게 되면 또 그 감수량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수학 개시 후에 참달의 경우에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참달의 경우에는 이제 제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제식 면적 같은 경우 주간거리, 열간거리 이제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또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게 되면 조사 대상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본관에 대한 넓이를 구할 때 좀 특이한 부분이 그 사다리꼴로 해서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한 길이를 합쳐서 거기를 이제 평균치 2로 나눠가지고 평균 값을 구한 값에 표본관 높이로 곱해서 표본관 넓이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 넓이 같은 경우는 그 표본 구간의 착과수를 이 표본관 넓이로 나누면 그 제곱미터당 착과수가 나오겠죠. 이 착과수에다가 조사대상 면적이나 제식 면적을 곱하게 되면은 이 조사 대상 수학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품종별 계산 과중은 뭐 품종별 표본 과중 무게 합계 나누기 표본 과실수로 해서 그 50g 이하의 경우는 0.7을 곱해준다는 거.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피해 구성률을 구할 때 수학 개시 전은 피해 구성 조사할 때 50%형, 80%형, 100%형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했었는데 이 수학 개시 후는 80%형과 100%형만 지금 업무방법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참달에 관련돼서 피해율 산정을 위한 도식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수학 개시 전은 이제 수학량을 산출해서 이제 평년 수학량과 비교해서 어떤 피해율을 산정하고 이제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거고요. 수학 개시 후부터는 이제 감수량의 합계를 이제 산출을 해서 그 감수량을 토대로 해서 피해율 산정하고 그다음에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과중 같은 게 없을 때는 최고값은 평년 수학량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보험 유무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이제 아무런 조사가 없었으면 당연히 평년 수학량을 기준으로 해서 평년 수학량을 넘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가 있으면 이제 직전 조사에 있었던 수학량이랑 감수량이랑 그리고 그 다음 금차에 있었던 수학량이랑 감수량이나 기수학량 같은 걸 비교를 해서 그 직전보다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감수량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2차, 3차, 4차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 평년 수학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이제 기본 개념으로 보시고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최초의 수학량, 수학 개시 전의 수학량을 구할 때는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미보상 주수에다가 가입 당시 이제 주당 평년 수학량을 곱한 값이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주수나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해서 조사 당시 뭐 착과량이나 뭐 낙과 수학량, 어떤 수학량적인 표본 구간에 대한 수학량을 구해서 거기다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학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수학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을 더한다는 거. 그리고 수학 개시 후가 됐을 때는 어떤 착과폐에 대한 부분, 낙과폐에 대한 감수량들, 그 다음에 고사가 돼 있는데 이 고사된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피해가 다 감수량이 합계에 들어간다는 거. 그런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참달에 관련돼서 기출 5회에 출제되었던 수학량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약상을 보니까 실제 결과 주수가 있고 고사 주수가 있고 미보상 주수는 없네요. 그 다음에 제식 면적으로 해서 주간거리, 열간거리가 나와 있고
또 이 표본 구간 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표본 구간에 대한 면적이 나왔고 표본 주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착과수랑 착과피해, 과중 조사. 낙과피해나 미보상 주수는 없네요. 관련된 계산식을 잠깐 간략하게 보시면, 수학 개시 전이니까 이 과중 조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g 이하인 과중이 있으면 거기다 0.7 곱하고 그다가 정상 과중에다가 그걸 합친 값을 이제 표본 과실수의 합계로 나눠주면 이제 계단 과중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낙과피해 구성률이나 미보상 주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1 빼기 착과피해 구성률만큼을 적용한 값이 이제 수학량이 되는데, 조사 대상 주수 구하고 그 표본 구간에서 주당 착과수를 구한 값에 계단 과중을 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과중을 곱하고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그 표본 착과수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착과피해 구성률이 있으니까 1 빼기 30%를 하게 되면 그 착과피해 구성률이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사 대상 면적 같은 경우는 실제 결과 주수인 300에서 50을 뺀 값에다가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곱하면 이제 500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 또한 표본 구간 수확량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평균 과중을 봤더니 50g 이하가 1440g. 그럼 여기다 0.7을 곱하고, 그러니까 70%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50g 초과는 정상이니까 2160g을 전체에다 적용하는 거네요. 그 한 값을 보니까 총 60개네, 과실이. 36 더하기 24는 60개로 나눠보면 평균 과중은 52.88g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착과수를 보면, 이 표본 구간에 전체 달려있는 게 850개잖아요. 그 850개에서 나눠야 됩니다. 그럼 그 면적만큼을 나눠주면 되는데, 8주에다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1.2 더하기 1.8 한 값에 높이 1점으로 곱하고 나누기 2를 한 값이 이 부분에 대한 표본 구간에 대한 면적이잖아요. 그 면적으로 나누면 그 표본 구간에 대한 착과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착과피해 구성률, 즉 1 빼기 30%를 해준 값이 이 전체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에 대한 착과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학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조사 대상 면적인 5000에다가 과중인 52.8g에다가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착과수를 다 곱해주면 8726.2666에서 조건의 소수점 차치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해서 8727kg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출 5회에 대한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 문제에다가 평년 수확량이랑 보험 가입 금액, 자기부담 비율, 미보상 비율을 더 추가로 좀 줘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수확량까지는 내용이 똑같아서 수확량은 8727kg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을 미보상 비율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255kg이 될 거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 해서 33.45%가 나오고,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가피이자에서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은 20%를 뺀 값인 269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첨달에 관련되어 있는 수학 개시 후 관련된 계산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 5회 기출문제에 수학 개시 후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 봤고요. 그리고 수치를 좀 변경을 좀 몇 개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수학 개시 전 조사는 이제 수학량을 구해서 평년 수학량을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해 나가는데 반해서, 수학 개시 후 같은 경우는 감수량들을 산정하는데, 그 감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1차 조사를 했을 때 수학량, 감수량에 대한 기수학량에 대한 합계랑 2차 조사를 또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금차 수학량이랑 금차 감수량이랑 금차 이전의 어떤 수학량 같은 것들 다 합친 값이 그 이전 차수보다 더 초과하거나 더 많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많아지면 어떤 수치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아졌을 때, 그러니까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으면 1차 조사가 더 많았을 때는 그런 부분만큼 해서 이제 감수량을 기존 걸 인정해주고 금차 감수량을 합해서 그만큼을 이제 실질적인 감수량을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계산 산식에 이제 대입해가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 산식에 대입해가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금차 수학량, 금차 감수량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금차 수학량 같은 경우는 일부 숫자를 이제 수정하긴 했는데,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 구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제식 면적에다가 실질적인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50주에서 50주를 뺀 값에다가 20제곱미터를 곱하면 이제 5000제곱미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단위면적 다음 표본관 이제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관 착과수를 구하고 평균 과중을 구해야 되는데요. 평균 과중을 앞에서 보셨다시피 50g 이하는 이제 0.7을 곱하거나 이제 70%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0% 초과는 이제 정상으로 하고 전체 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1440에다 70% 곱하고 더하기 2160을 한 게, 전체 표본 착과수가 60개니까 60개로 나눠주면 52.8g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위면적 다음 표본관 착과수니까 총 600개가 달려있는데, 그거에 대한 넓이는 8줄 기준으로 했네. 8주에다가 사다리꼴 넓이잖아요. 그래서 1.2 더하기 1.8 한 값을 곱하기 1.5를 해주고 나누기 2를 해준 이게 넓이가 되는 거고, 거기에 수확량이니까 1 빼기 착과폐 구성률을 만큼 한 1 빼기 50%를 하면 4,400kg이 나오는 거고요. 감수량의 경우에는 착과폐, 낙과폐, 그리고 고사주수에 대한 감수량을 다 합친 게 감수량인데, 낙과폐는 없고 고사랑 착과폐만 있네요. 먼저 고사 같은 경우는 가입 당시 주당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300주 가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15,000에서 300을 나눈 값을 50주로 곱하면 고사나무 감수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착과폐 감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착과폐 1 빼기 50%가 아닌 실질적인 착과폐 구성률만큼을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식을 쓰면 결과적으로 금차 감수량은 6,900kg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더해보니까 금차 수확량에다가 금차 감수량에다가 기수확량을 다 더해보니까 13,300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이전에 있었던 수학 개시전 수확량 조사인 13,000에다가 기수확량을 합쳐보니까 1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차 조사라고 이게 2차 조사라고 하면 1차 조사가 2차 조사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감수량들을 이제 인정해주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있었던 감수량을 합쳐서 미부상 비율을 정하면 되는데, 평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를 한 값을 이제 빼고 거기다가 금차 감수량을 더한 값이,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학 전 수확량을 뺀 게 수학 개시 전에 있는 감수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차 감수량을 더하면 전체 감수량이 되는 거고, 거기 미부상 비율이 20% 적용하는 건데, 이제 산술식에다가 다 대입을 하면 미부상 감수량은 1780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역시 수학전 감수량에다가 금차 감수량에다가 그 감수량을 더하고 거기다가 보상하지 않는 미부상 감수량을 뺀 값을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피해율은 47.47%가 나올 거고요. 지급보험금은 뭐 가피자 해서 피해율 47.47%를 대입하고 자기부담 비율 20%를 대입하면 549만 4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몇 번 더 연습을 하고 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 번 더 숙달될 수 있게 연습하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앞부분에 보셨던 밤이나 지금 참다래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에서 그 복분자, 오디, 무화과, 감귤 중에서 오디 품목부터 해서 네 가지 품목을 먼저 하고 그 차후에 나머지 종합 과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